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179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를 보시면 179페이지 아주 수업할 분위기가 안 되고 하여튼 화기애애하고 좋으신데 열기를 모아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179페이지 보시면 저 맨 꼭대기 소유권 있죠? 왼쪽에 소유권 소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등기 가짜의 동그라미, 지상권 지자의 동그라미. 소가지 없는 애들이죠?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뭘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그 얘기죠? 소가지 없는 애들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죠. 근데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다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입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근데 세율이 소유권에 관한 권리들은 세율이 다 달라요. 근데 소유권 이해 권리들 가등기부터 시작해서 경매 신청 등기까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세율이 1,000분의 2, 0.2%입니다. 일단은 자 그걸 보시면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봅니다. 보존 등기 보자의 동그라미고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8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보8. 우리 금강자와의 법8 로고들하고 있어요. 짝퉁구도 보8 로고도 보8. 그래서 보존 등기 보8 0.8%고,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십, 20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 표준세율 상산 8, 무동이 815, 유십, 20, 원 8, 030에 외웠잖아요. 여기다가 이건 등기비용이고 여기다 2% 플러스에서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를 외웠잖아요. 제가 요 등록면허세는 아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나오면 안 되는데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 옛날에 취득세는 이미 냈거나 옛날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요번에 등기만 할 때, 자, 취득세 통합되고 나서 등기만 할 때, 자,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등록면허세 우리가 외운 거 그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무조건 뒤에 거예요. 1,000분의 20, 2%고. 자,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5, 1.5%, 1,000분의 15, 무독립 8, 1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이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등기비용만 받는 거니까 우리가 외웠던 그거예요. 그래서 유십, 20. 자, 그 다음에 무독립 8, 15. 그 다음에 상삼 8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뭐라고요? 보 8이고요. 과세 표준은 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 부동산 가액에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에 보면 거기 가등기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돼 있냐면 가등기하고 자, 칸이 이렇게 돼 있죠? 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칸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가등기 그 다음에 또, 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에 관한 등기. 그리고 과세 표준이 부동산 가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가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칸을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칸을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나눠가지고, 가등기는 뭐가 과세 표준이 되느냐.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개정이 돼가지고, 또는 채권 금액이요.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가등기가. 그래서 자, 요게 개정이 됐어요. 작년까지는 그냥 부동산 가액이었는데 소가지 없는 애들 가등기. 올해 또는 채권 금액 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됩니다. 그래서 순위 보존 요걸 뭐 굳이 우리 세법에서는 설명은 없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따로 설명은 없지만 자, 요게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사실 가당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담법에 따른 자, 담보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요 개정되는 요거 칸을 만들고 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요걸 가등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그래서 소가지 없는 얘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이죠. 승역지 가액이 아니고 요역지 가액이 0.2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0.2, 2차 보증반이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는 채권 금액의 0.2고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자,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그 비고란에 보니까 등록면허세 세액이,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6,000원 한다고 돼 있죠? 자, 요 내용이요. 요 내용을 우리 이 기초일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자, 그래서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그래서 공짜로 등기등록 안 해준다는 얘기지. 등기등록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면세점, 취득세에서와 같은 면세점 규정이라든가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요. 이런 것이 소액징수 면제 규정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면허세는 자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우리 교재는 안 되지만 나중에 요약집이 나오면 이제 그 표현을 보게 될 건데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로 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밖의 등기가 뭐냐면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즉 말소 등기, 자 변경 등기 세율, 즉 6,000원에 미달할 때는 6,000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자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그러니까 결론이 자 6,000원 그 말은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세율에 미달할 때 그 밖의 등기세율로 해. 그러니까 6,000원 미만 나왔다. 자, 그러면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액이 계산했더니 5,300원 나왔다. 얼마를 받는다? 네? 6,000원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179페이지에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 이 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등록면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중과세율은 우리 심화이론 때 제가 자세히 취득세하고 대도시 내 중과세 취득세 내용과 비교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넘어가시고요. 180페이지 봅니다. 제5절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국가 등의 등록 당연합니다.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낼 수는 없으니까 국가 등이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두 번째 줄 끝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등록의 과세는 외국정부 등록 우리도 어떻게 한다? 부과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타 등록 다음에 어느 나라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등록세 부과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미줄이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 청산에 관해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록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공시법에서 촉탁 등기 배우시죠. 비과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하나하나 다 외울 것은 아니고 행정구역 변경 등기 행정구역이 바뀌어요.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주민등록 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내 이름이 김개똥인데 소똥이라고 제가 잘못 썼다 고치고 이런 등등 이런 단순한 그 줄 끝 아래줄 끝에 편시 변경 회복 경정 등록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비과세 해줍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밑줄입니다.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상들은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한 등기요. 이런 거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요. 자, 그럼 지목이 묘진 토지는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목이 묘진 토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 지목이 묘진 토지. 자, 취득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했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했냐면 여러분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감주취득, 의제취득 등의 경우와 함께 레저시설 같은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취득할 때 그것과 함께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지목이 묘진 토지에 관해서 등록할 때 또 보유할 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재산세에서 법인묘지용 토지는 이제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 지금 안 배웠으니까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일반적으로 지목이 묘진 토지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취득할 때만 지목이 묘진 토지는 과세를 합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같은 거라든가 저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할 때 저 등록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보유할 때 재산세 이거 과세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 조상님 묘소를 안 돌보는데 묘 다 없애버리겠지 뭐. 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합니다. 취득세만 과세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03번은 나중에 요 국세징수법 내용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시간 쓰지 마시고 나중에 압류 해제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요 나중에 판례 예규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에 관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도 있는데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요약집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국세징수법 내용 신경 쓰지 마시고요. 1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6절 부가와 징수입니다. 납세지. 자, 지방세니까 역시 어디를 납세지로 하냐? 물건 소지지겠죠? 그래서 표를 봅니다. 요거 적으시느라고 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관심이 없어요. 일단 납세지라 그래서 저거 빨리 적으셔 여러분들. 빨리 적으시고 이제 목련은 다 폈죠 이제? 목련은 보니까 다 펴가지고 뭐
아유, 뭐, 그냥 요새 지나가다가 이렇게 목련 이렇게 팍 펴 있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그냥 그 박속 같은 하얀 목련이 그냥 뭐 눈송이처럼 막 이렇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밤에 보면 눈꽃이 펴 있는 것처럼 막 그냥 엄청 보기 좋고 좋습니다. 아직 벚꽃은 저희 동네는 활짝 안 폈던데 여기 아직 안 폈죠 이제? 예, 이제 벚꽃도 이제 남쪽은 보니까 막 카페 수강생분들이 제가 목련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니까 막 그냥 막 사진 올려놓는데 막 눈들이 즐겁습니다. 눈이 즐겁고 막 마음이 풍성해지고 왠지 막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마음이 막 세상이 그냥 뭐든 다 용서해 줄 것 같고 막 그런 요즘입니다. 예, 요즘. 그래서 막 벚꽃이 막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벚꽃 흩날리고 이제 이럴 건데. 하여튼 제가 4월 달쯤에 한번 인천에서 제 카페 모임을 한번 가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뭐 인천에 여러분도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4월 달에 일정이 아주 그냥 안 맞아가지고 일정이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일요일 날 하지 않으면은 이 평일 날 하면 또 실무에 있는 제자분들이 또 못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5월 1일 날 정도 한번 할까 생각하는데 싱그러운 5월 1일 날 철쭉 이제 붉게 피잖아요. 예? 진달래시고 그럴 때도 괜찮죠, 여러분들? 뭐 별로 관심이 없구만, 여러분. 안 오면 말고 좋아하는 딴 데 올 때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간에 여러분들 그래서 인천에서 이번에는 그 모임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에서 하자고 여론이 많아가지고 인천에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문제지. 이제 인천의 월미도 쪽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월미도 쪽에서. 예? 왜요? 월미도에서 저희 지나가면 갈매기 한테 새우깡도 좀 던져주면서 인천 사람들 다 한 번씩 해본 거지만 또 다른 서울촌 사람들이라든가 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저 갈매기 그거 한 번씩 하고 이제 할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하길 바라고요. 하여튼 좋은 시절입니다. 요새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자 썼으면 바로 봅니다. 181페이지 보면 납세지 표를 봅니다. 밑줄이죠. 부동산 등기할 때는 당연히 어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작년에도 뭐 납세지구는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에 한 줄씩 가끔씩 나오는데 작년에도 그 등록면허서에서 납세지에 관한 게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었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요. X지 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이건 당연히 틀린 거죠, 여러분들? 아유, 저한테 배운 분들은 기초 이름부터 수십 번 듣는 게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주소지. 이거 수없이 봤잖아요.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자, 작년 시험에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부동산 소재지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우리 맨날 배웠던 거고. 그래서 납세지는 다른 세목이 어떤 세목이 종합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문 한 줄씩 나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저작권 등의 권리 등록이요. 특허권, 시용시장권, 디자인권의 등록이요.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지적 재산권이잖아요. 무채산권. 그러니까 뭐 무채산권 중에서 지적 재산권은 사람을 따라가야죠, 여러분.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하는데 등록면허세 어디다 낼 거예요. 이런 건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 등록을 하면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를 가는 예외도 있다는 거 한번. 근데 시험은 이렇게 작년처럼 부동산 등기할 때 이렇게 부동산 소재지다 나오거나 아니면 작년처럼 이렇게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 아래 동그라미 2번 내용은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심화이론 때 보고요.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사안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 쫙 밑줄이고 포인트는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별 안 분한다 그러면 틀려요. 등록관청 소재지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포인트고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자 어디로 하냐면 그 소재지별 안 분한다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소재지별 안분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소재지별 안 분하지 않고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이 얘기고 182페이지 봅니다. 182페이지.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비교론을 보니까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재지별 안 분했습니다. 어떻게 소재지별 안 분해서 계산했느냐?
자, 시가편액비율로 나누어서 과세표준을 시가편액비율로 나누어 계산했잖아요. 자, 그건 면적비율 아니고. 네,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 한 곳에 벌파. 등록면허세는 소지별 안분. 서로 뒤바꾸겠죠, 여러분들? 네,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근데 등록관청 소재지가 포인트고요. 근데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다 그러면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뒤바꿔낼 수 있으니까 비교합니다.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자, 요거 등록관청 소재지요. 02번의 징수 방법입니다. 원칙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죠. 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을, 여기가 포인트죠.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납부합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돼 있으면 여기 포인트인데,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면 요거 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원장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4월 12일인가 뭐 저 민법 시간에 하루 종일 여러분들 강의한다며요? 저 수업 듣는다며요? 4월 13일 날? 4월 13일 날 하루 종일 선거날? 아, 선거날이구나, 그날. 아, 그렇구나. 저도 선거날, 휴가 아니에요. 저도 선거날 강의 있어요. 근데, 선거날 여러분들 하루 종일 써?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선거날 고생했다고 하루 좀 여러분 쉬게, 좀 쉴 시간 드리라고.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하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금요일 날, 그 4월 15일인가요? 금요일 날 또 세법을 또 휴강하라고 원장님이 하시네. 그래가지고, 뭘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4월 그냥 중간에 이렇게 강의 끊어지면 좀 뭐하니까 나는 그냥 아예 그냥 마지막 주에 좀 쉴까 했더니 원장님이 또 여러분들 저 힘들다고 또 쉬시라고 여러분들 쉬시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4월 15일 날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을.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러분. 4월 15일 날. 등록하기 전까지, 뭐 스케줄 잡는 거야, 지금 여러분 벌써부터? 좋습니다. 하여튼, 쉬시는 날, 쉬시는 때 그때, 잘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꽃구경도 하시고, 평일날, 휴일날 놀러 가보세요. 어디 꽃구경 가보세요. 사람들 통해, 저는 그런 걸 딱 시세요. 어디 가면 막, 사람들, 음식점이든 그런 데든 막 도떼기장처럼 사람 많은 데서 막 치여가지고 다니면서 막 꽃도 제대로 구경 못하고 그런 거 아주 딱 싫어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런 데는 안 가요, 잘. 그런 데. 근데 평일날 같은 데 가면 한가잖아요. 그럴 때 꽃을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꽃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4월 13일 날은 민법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하여튼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1, 2차 다 같이 보시는 분들은 주나 사나 하여튼 어렸을 때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민법 학계로는 하여튼 주나 사나 하여튼 틈만 나면 공부하시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하시고 또 금요일 날은 또 쉬시기도 하시고. 자, 여기 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돼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상속 증여 포함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상속 증여 포함. 무슨 얘기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요, 상속증여를 포함해서 언제까지입니까?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등록면허세도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등록관서에 갈 때 해당 지자체 우리 도구에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야지 등기등록을 해주지. 자, 등록면허세 안 내고 등록관세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세도 취득일부터 원칙 60일에 신고 납부하고 어쩌고 그랬지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도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언제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했잖아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하기 전까지. 다만 등록면허세는 일단은 기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예요. 자, 상속증여 포함해서 시험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한다라 말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한다. 땡.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내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 기간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여러분요, 뭘 취득한 다음에 일정한 신고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신고하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면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조세를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득한 다음에 싹 팔고 이런 거. 근데 등록면허세는 좌우당간 등록관세 올 때 지자체에 낸 영수증, 등록면허세 낸 영수증이 첨부 서면에 없으면 등록관세에서 등기등록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애초에.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또 안 하면 대부분 자기만 손해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가 저 돈 빌려주고서 받을 거 있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또 돈 갚았어요? 저당권 말소 등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등기부에 돈 갚아놓고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에 올려있으면, 등기부에 올려져 있으면. 그러니까 빨리 말소하는 게 좋잖아요. 자, 등등 여러 가지. 전세권 설정 등기 자기가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서 대개 등록면허세는 자, 안 하면 자기만 손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간을 정해둘 필요도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왜냐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일단 등록면허세는 낮아요. 취득세와 같지 않고. 그냥 등록관세 올 때 등기도 이거 낸 영수 안 갖고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취득세는 흐지부지 시간 지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뭐 좌우당간 원칙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을 포함해서요. 기간 나오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여러분. 소가 넘으면 안 되고. 근데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것은 뭐냐? 등기등록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양가로 2번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게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인데 취득세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취득세도 추가 신고 납부 기한이 있었죠. 요 경우만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나와요. 근데 왜 기간이 나오냐면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경우만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경감받은 후에, 그러니까 등록 당시에는 처음에는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어요. 그랬다가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 면허세 부과 대상,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밑줄은 여기부터입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이게 포인트예요. 60일 아니라는 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밑줄 포인트고. 그 다음에 해당 과세표의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 경감받은 경우에 이미 납부한 세금이 좀 있겠죠. 그걸 공제해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때 가로 안에 밑줄입니다.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에요. 우리가 항상 가로 안에 포함 제외 나오면 우리 세법은 항상 포함 제외는 항상 시험에서 확인해야 돼요. 항상 중요해요. 포함 제외를 바꿔서 가끔씩 잘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예전 시험에 가산세는 포함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외한 금액을. 자, 납세직 원하는 지자체에게 자, 등록세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죠? 등록세는 없어졌고요.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그리고 보통징수 X입니다. 보통징수 X요. 자, 기산점만 달라진 거지 보통징수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는 딱 3개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2번도 보세요.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처음엔 표준세율 대상이었어요. 등록 당시에. 그랬다가 나중에 등록 후에 이게 중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자, 그 규정된 날로부터 미줄이 30일 이내입니다. 역시 60일 아니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공제해 주는데 가산세, 자,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 밑줄이고 포인트고. 그 다음에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 줄 끝, 아래줄 끝에 신고 납부한다 밑줄이고. 보통징수 X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원래 기간이 없어요. 정해둘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지가 급한 사람이 와서 등록관세 오기 전까지 아무 때나 하고 오면 됩니다. 자,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없고, 왜냐면 뭐 안 내고 오면 등기 등록 안 해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기간이 있는 경우였는데 이런 경우는 읽어보니까 흐지부지 되면은, 자, 시간이 지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을 둡니다. 왜냐? 처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었다가 나중에 과세 추징 대상이 됐거나 처음에 표준세율 대상이었다가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됐을 때는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중과세율이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이내에. 이미 납부한 세금은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보통징수한다,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합니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3페이지 예외 보통징수입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원칙 신고 납부하는데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부터는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그냥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이제 가산세부터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 납부고 가산세부터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03번 가산세입니다. 가산세, 자, 우리 등록면허세 길게 나와 있지만, 자,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일반 가산세는, 자, 신고 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이 있을 때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신고불송시간세 깔아놓습니다. 의무 위반의 정도했더라 40%, 20%, 10%딱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로 납부불송시가산세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그 얘기.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84페이지 2번의 중과산세입니다. 적용되는 경우 없음 밑줄이죠.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했을 때 내가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 자, 취득세처럼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면허세 안 내고 와서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등록관세에서 등기등록은 하고 또 자기 바람처럼 드러내지 않고 사라지고 이런 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있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랑 그렇게 할 수 있다? 전우치와 그 친구들. 자, 그래서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 도술 써가지고 자기는 안 보이게 하는 도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마 옛날에. 그 다음에 또 글씨도 막 저절로 쓰게 하는 도술도 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는 또 바람처럼 지붕 타고 사라지고 이런 거. 자, 그런 애들만 하지. 우리는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요. 3번 신고의제도 자, 작년에도 시험에 이게 정답 또 시험에 또 나왔었는데 보세요.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즉 의지에 간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자,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의제 밑줄이고 살짝. 그리고 포인트는 이 경우 자, 이렇게 한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인 게 등록면허세는 사실은 기간도 있고 뭐 그렇지만 아니, 그 기간은 그러면 신고불송가산세나 납부불송가산세는 왜 뒀나요? 그런 건 따지지 말고요. 등록면허세는 일단 극히 예외적인 것 경우들이 혹시 발생할까봐 무슨 신고불송가산세, 납부불송가산세 아까 예외적으로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불송가산세, 납부불송가산세를 두고 있지만 결국 사실은 등록면허세는 결론적으로는 등기등록할 때 등록할 관세 올 때 그냥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해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그래서 그 등록면허세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봅니다. 등록면허세 신고 의제는 이거예요. 신고한 것으로 봐준다는 건데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자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관세 올 때까지 그냥 납부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등록면허세는 그 성격상 그냥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요. 그래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자 이때 신고 관련한 무신고 그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갖고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것이 등록면허세를 신고기한 내 법정신고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신고한 것으로 봐주니까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주니까 신고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자,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뭐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저거 신고불송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50불 깍깍 경감해준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무신고가산세 50불 경감하는 게 아니라 신고한 것으로 봐기 때문에 자, 가산세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목은 농특세, 지방교육세입니다. 감변이 있든 없든. 근데 등록면허세, 부가세목은 원칙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가 부과돼요. 감면세액이 몇 프로로? 20%로 부과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난 뭔 소린가 했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등록세 다 받고 재산세로 가게 됐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 다 받고 이제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재산세입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들. 어깨 한번 좀 돌리고, 어깨도 좀 앞으로 돌리시고, 뒤로 돌리시고, 못 봅니다. 어깨 이렇게 좀 돌리시고, 알아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푸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프리스타일로 몸을 좀, 아이고. 요새 한동안 수업 안 보이더니 공부 포기한 줄 알았는데, 포기는 안 하고, 저 동강으로 반드시 보통하고 못 들은 거, 한동안 안 보이더니 그냥.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아직도 몸을 풀고 있나? 몸이 뻑적지근해서? 저 뒤에 있는 저 형이 좀, 어깨 좀 한번 주물러줘. 힘도, 저 목이, 이거 안 들어간다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여러분 보시면, 재산세는. 자,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재산세가 가끔씩은 좀 까다롭게 좀 등장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출제될 때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은 뭐 재산세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까다롭게 나올 때가 있긴 있습니다. 재산세, 자, 성격, 특징,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 부과되는지, 또 그 재산세에서는 그 과세 대상 중에서 특히 토지가 중요한데, 토지하고 주택이 중요한데 특히 토지 그 유형을 구분하는 거,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자주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하고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 똑같다고 세금 똑같이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농지하고 나대지하고 공장용지하고 세금 똑같이 부과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하는데요. 그럴 때 이 토지 이용 부분, 이 토지가 어느 형에 해당되느냐, 이것은 25회 시험 때 박스에서 토지용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봐라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26회 시험 때는 제가 토지용 구분 문제가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금 소리하게 강의했어요. 그렇지만 다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자, 과세대상 고를 때 토지용을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못하면 못 골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내용을 강의했고, 또 종부세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종부세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중요하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이제 토지용 구분에 대한 독립화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또 그 다음에 역시 또 종부세에서 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토지용 구분. 그 다음에 납세무자, 재산세 누가 되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뭐 계속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납세무자는 재산세는 거의 매년 나와요. 몇 년 동안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물론 한 번 건너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한 번 건너뛴 해에는 그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막 그냥 무조건 나오고, 그럴 정도로 납세무자는 중요합니다. 계속 최근에 나왔지만, 그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이거 역시 뭐 재산세도 역시 과세 비율과 세율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과세 비율과 세율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만, 재산세는 이거 뭐 어떤 해에는 과세 표준 문제 한 문제, 어떤 해는 세율에서 한 문제, 어떤 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문제 정도가, 이거 합해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문제 정도가.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 절차요. 납세지, 세금 계산했으면 어디를 납세지로 하는지, 납세지, 납세 절차. 재산세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예요. 얘는 재산세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주로 종합 문제 속에서 종합 문제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나올 때, 독립한 문제든 뭐 종합 문제든 납세 절차는 거의 또 시험에서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재산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뭐 비과세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공부하고, 교재 보시면 191페이지 제1절 의 및 과세상물 개요입니다. 의요. 줄글 필요 없이 읽어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 현재 6월 1년제 열거된 대상물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자, 사실상 소유한 자, 사실상이란 말을 나오면 등기 없이도, 그런 말이죠. 등기 없이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에 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고요. 고의서를 통해서. 특징, 재산세는 대상물건 중 토지는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고, 별도 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라는 것은 소유자별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 가격을. 근데 토지를 제외한 대상물, 뭐 건축물이나 주택 등은 개별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물세로 보유과세하는 보통세인 지방세입니다. 박스 안에 하여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이 납세무자에게 고지서를 통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또 박스 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자, 대표적인 보유세고, 대장세라는 것은 말뜻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대장을 작성 기록합니다. 그래서 대장세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냥 말뜻만 아시면 되고, 자, 4번이요. 사실주의 과세. 역시 뭐
자, 등록면허세만 형식주의 과세하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 과세하죠.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요. 또 물세입니다. 그래서 원칙 개별 과세합니다. 물건별로. 근데 예외적으로 토지만 합산 과세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런 정도 보시고 오른쪽 재산세는 지방세고 시군구세. 과세 주체는 시군구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 정도 보시고 192페이지 과세 취지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 02번의 과세 대상물입니다. 자, 그래서 192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인데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 먼저 봅니다. 5가지가 있죠. 자, 재산세 대상은 5가지인데요. 어떤 것들이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인데 먼저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죠. 재산세 대상 어떤 거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 먼저요. 자, 설명을 좀 한번 드리면, 토지요. 토지.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예요. 지적공모상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미등록된 토지를 포함하는 미등록 토지를 공모상, 지적공모상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토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외한다 그러면 틀리고 포함한 모든 토지고요. 그 다음에 다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여러분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재산세에서 여러분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택 그러면 재산세에서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세대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수록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항상 그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주택은 자, 이 건물과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가격을 통합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우리가 말하는 그 공시 가격은 항상 일정 면적까지 토지 가격을 하나로 합친 가격입니다. 통합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 통합과세합니다. 자,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는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건물에 대한 공시 가격 따로 평가되고요. 공시 가격이 토지는 토지 가격만 따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가 될 때도 개별 과세요. 상가의 건축물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로 과세합니다. 졸고 있는 것 같은데? 둘이는 누가 오빠인가? 둘이. 동갑이야? 몰라, 나이를? 나이 서로 지금 짝이 돼서 앉았는데 서로 그냥 이렇게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좀 남녀가 같이 앉으면 왠지 설레고 그런 게 있어야지. 옆에 있는 오빠가 지금 그리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줘야겠다 우리 저기. 진짜 힘내. 이쪽 동네에서 지금 날씨가 약간 저기 하니까 약간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약간 그래서 그런가. 살을 그냥 요즘 같은 때 졸기 딱 좋은 쪽인데. 안 졸고 있는 거지? 둘이는? 그래서 눈이 그래도 좀 초롱초롱하구나. 그래. 자, 힘내시고, 뒤에서 약간씩 지금 멍하니 있거나 이렇게 지금 손톱 괜히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 뒤쪽에 지금. 자, 손톱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좀 지적해가지고 박수 쳐주면은 조금 더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좀 박수는 안 쳐주는데. 하여튼 보세요. 이게 지금 저인데. 하여튼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로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자, 그 다음에 상가는 따로따로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는 말은 자, 여기에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주택에서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과세하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어디서 과세해?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과세하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요. 자,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보세요. 범위는
범위는, 건축물의 범위는 취득세와 동일합니다. 취득세와 동일해요. 범위는 취득세와 동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취득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사무실, 창고, 차고, 점포 같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됐습니다. 레저시설, 급습해서 도관시설 같은 거. 그래서 레저시설로 갖다 뭘 떠올려? 골프 연습장.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것은 일정한 요건 같은 골프 연습장은 취득세 대상도 되고 뭐도 된다? 재산세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하는데 재산세도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합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거.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은 포함하겠습니까? 제외하겠습니까? 포함합니다. 실질과세원칙상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대상이 됩니다. 주택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별장도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별장도 포함합니다.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에 포함하고요. 선박과 공기는 그냥 대상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말씀을 드렸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유번의 과세상물, 재산세는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산세 대상 물건이 공무상 등재 현황과 사회상 현황에 따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토지 보시면 토지란 공간 정비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당연하죠? 예. 바다를 매립간 척한 다음에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포함하고요. 당연합니다. 이런 건 실질과세원칙상. 다만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한다. 이렇게 부속 토지란 말을 거기다 끼워넣으시면 더 좋겠죠? 부속 토지란 말을. 그래서 주택 제외한다가 아니라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토지분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다만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이란 재산세에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중에 따른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는 지하 또는 다른 곳으로 설치하는 레저시설에다가 돼지꼬리 땡녀에서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골프 연습장 포함하고,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은 제외한다. 당연하죠? 예, 주택은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제외하니까. 그 다음에 3번 주택입니다. 주택이란 세대 구성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고, 하여튼 부속 토지까지 포함하고, 그 네 번째 줄,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왜냐? 독자적으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 부속 토지입니다. 주택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 면적의 살짝 미출이 몇 배까지? 10배까지 부속 토지로 합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193페이지 맨 꼭대기. 바닥 면적이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10배까지. 우리 지방세에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취득세에서 봤어요. 별장이나 고고락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배예요. 193페이지 동그라미 2번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다가구주택,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밑줄입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여러 가구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1구의 주택으로 본다입니다. 밑줄 짜기요.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겠죠?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몇 년 전에 그냥 옳은 거 고르는 문제에서 옳은 지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 토지로 보고요. 그 참고 내용.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은 왜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물론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는 그 다가구주택 주인 한 사람한테 고지서가 오겠지만 뭘 판단할 때, 세금을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마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해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겸용주택입니다.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은 항상 잘 주의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겸용주택이요. 우리가 주거와 주거 이해용도에 겸용되는 주택이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 재산세로서 건물과 토지 하나로 가격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로 보면 이걸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하고 따로따로 과세하고 세율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과세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졸리신 지금 약간 쉬는 시간에 여기 좀 뭐랄까 여기 창문을 확 열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좀 확 열어놓고서 환기를 확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기가 왠지 제가 강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기가 있어요, 어떨 때. 아니, 딱 느끼는 공기가 왠지 갑자기 수업하다가 있죠? 공기가 갑자기 쫙 뭔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이렇게 무거워지는, 여러분 위에 어떤 공기가 꽉 무겁게 쫙 하면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집중력이 확 떨어질 때 그 눈빛이 살아있는 분도 계시지만 살아있던 눈빛이 흐릿해지면서,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좀 흐릿해졌었나? 자, 우리, 좋습니다. 보면, 보겠습니다.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겸용주택. 자, 이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일동 건물 한 개 동이,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인 경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건물 한 개 동이 있어요. 1동. 1층은 상가, 2층은 주거, 3층 주거. 자, 그랬을 때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상가 면적이 4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거와 주거 이용도에 겸용될 때 이걸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거냐에 따라 세금 계산 달라질 때 어떻게 하냐. 1동 건물은 미리 말씀드리면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리고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60% 주거 부분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가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경우에 주거 면적이 큰 경우에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 이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 분해서 60%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 나머지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1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 근데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있습니다.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요. 자, 이거 어떤 거냐. 우리가 방 하나도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이 있는 건물은 지금 한 개층 전체가 학원으로 독립하여 구익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학원 저쪽 구석에 원장님이 만약에 살림집을 차렸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도 돼 있고 거실, 싱크대 뭐 이런 거, 취사시설 이런 거 돼 있고 방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한 개층 전체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용 용도로 겸용되고 있잖아. 이런 겁니다. 또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개층을 뭐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구분했을 때 특히 자, 어떤 한 개층을 101호와 102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구분이 되어 있으면 각각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딱 절반 면적을 50%를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어떤 사람이 102호를 딱 나머지 50%를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102호를 주택으로 볼 것이냐 상가로 볼 거냐 그런 얘기죠. 교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193페이지 겸용주택 기억번입니다. 1구 건물 먼저 나오네요. 사각형 딱 만들어 놓고 자,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몇 줄자. 그래서 1구 건물은 항상 50%를 기억해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딱 50%만 돼도 이건보다 주택입니다. 50% 안 되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봅니다. 여기 1구 건물 요 102호는 지금 주택이에요, 상가예요? 102호는 주택이냐고 상가냐고요? 자,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 50%만 돼도 뭐라고요?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분 재산세상으로. 자, 이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그 줄 끝에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 쫙이요. 자, 이 경우 여기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서 주택 부속 토지와 건축물 부속 토지로 구분한다. 시험에서는 바꾼다 뻔해요.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전부 주택으로 본다. X 1동 건물이라고 써요, 제가. 또 주거용 1동 건물이 겸용된 경우에 주거 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X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1동 건물은 주거 부분만 주택.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 또 시험에서 1구의 건물이 재산세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X입니다. 1구 건물 항상 뭐? 50%.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고요. 항상 이걸 기억합니다. 4번 선박과 항공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되는 거고 제목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194페이지 제2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 구분이요.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는 이제 자, 지방세에서 어려운 부분은 딴 거 없어요. 좀 이해를, 배경적인 거 이해를 요하고 또 조금 이제 확실하게 좀 완기가 또 정확히 되고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취득세, 세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이 토지용 구분에 대한 것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잘 좀 외우시고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좀 어렵고 나머지는 뭐 자꾸 뭐 보면 돼요. 뭐 헷갈리지 않게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에 기간 나오면 안 되고 취득세는 7일부터 60일 내에 신고납부하고 뭐 조금 이어지는 것도 자꾸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뭐만 주의하시면 되냐면 요거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 구분이요. 요걸 이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비교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더니 다음에 복습하면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비교 정리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재산세 토지용 구분을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